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쇠인용 알슈베르도입니다. 알슈베르도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간판 몬스터로 기존 간판 몬스터들과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인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사슬처럼 흩날리는 날개입니다. 이게 움직임 자체가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쳤습니다. 특히 날개를 휘둘러 공격할 때 용속성 에너지가 터지는 연출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물론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감상은 잠깐이지만요. 그렇다고 가장 큰 특징을 대충하고 넘길 순 없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래도 운이 좋은 건 최근 연구 과제로 삼기에도 이보다 좋은 소재는 없으니 오늘은 이 사슬날개의 핵심 포인트를 잘 살리면서 기깔나게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모델링도 모델링이지만 날개를 위한 코딩이 핵심이니 영상 내내 이 날개에 대한 얘기가 많은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품에 사용할 LED는 바로 이 네오픽셀 LED인데요. 디지털 신호를 통해 LED를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필요 전류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스왑 컨버터도 스펙이 더 빵빵한 걸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이론상 10A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밑바탕을 준비했으니 이제 날개에 사용할 빛을 코딩으로 조금씩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여할 기능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시작 전부터 천천히 분노가 차오르는 액션을 넣는 거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올 땐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복귀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드를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위해서 코드를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서 최종안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뭔가 일렁이는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했고요. 하나만 했을 때는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8줄이 필요해요. 8줄. 전력 계산하는 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반색 LED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건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네오픽셀 LED가 전기 먹는 하마란 걸 말이죠. 이게 챗GPT를 통해 코딩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계산한 건데 제가 사용하는 LED 한 줄당 들어가는 LED 개수는 총 58개. 여기에 날개 한 줄당 앞뒤로 LED가 2줄 들어가니까 총 8줄이 필요하고 총 정리하면 LED 464개를 디지털 신호로 일일이 컨트롤하는 게 되죠. 대충 필요 전류를 계산하면 여유있게 30A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충 고출력의 차량 배터리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한 달을 썼죠. 물론 해결법을 찾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B로 LED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건 일반 RGB LED로 네오픽셀만큼 세세한 컨트롤은 안 되지만 스펙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같은 길이를 쓰더라도 필요 전류가 낮아 좀 더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ED는 총합 3m 정도로 많이 필요하고 이것마저도 필요 전류가 10A 정도 되니 제가 쓰는 2A짜리 배터리에서 10A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은 해결법이 바로 이 모스펫 회로죠. 네오픽셀 LED에 비해 단순한 일반 LED는 이 모스펫 회로를 통해서 순간 전류를 올릴 수 있는데요. 원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댓글에 이과 형님 중 누군가가 설명해 줄 테니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 내용을 보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원리가 어쨌건 간에 작동이 된다는 점에서 감사해야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회로거든요. 지금은 컴퓨터 전류를 받아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배터리를 쓰면은 이게 지속을 못해요. 뭐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뻔하죠. 전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이걸 알아보니까 배터리 쪽에서 전류가 부족하면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쓰고 있냐면요, 이 5개예요. 5개. 하나당 2A 잡고 하면은 10A거든요. 10A인데도 얘를 제어를 못해. 아무래도 배터리 사양 자체의 문제인 것인지 전원을 켤 때 반드시 초기 설정한 대로 보라색 빛이 들어와야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군요. 일단 이 문제는 잠깐 미루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알슈베르도의 풍채에 맞는 체형을 만들어주고 날개 부분은 유비클레이로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LED랑 나중에 추가로 붙여줄 요소들을 생각하면 철사 하나에 이 모든 것을 지탱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들 겸 유비클레이의 특성인 투과성을 이용해 빛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퍼지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피부 작업은 스킵하고 바로 비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스타트는 꼬리부터입니다. 가로를 한 줄당 이렇게 5개의 파츠가 올라가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흰색 파츠를 먼저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디 사이에 작은 파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대로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 바로 등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등은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과 양옆에 비늘을 나눠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양옆에 비늘을 먼저 만들어서 V자 모양의 여백을 남기고 정중앙에 상원 지느러미처럼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목 뒷부분은 가운데 비늘을 시작해서 한 줄당 5개씩 붙이면 됩니다. 이게 다 붙였을 땐 옆면도 비어 보여서 이게 맞나 싶겠지만 어차피 옆면은 대부분 수염이 차지할 거라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팔을 해볼까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손가락이 3개뿐입니다. 아마 약지랑 소지가 사슬날개로 진화하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아니면 주먹밖에 못 내는 손구조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팔뚝 같은 경우는 약간 도깨비 방망이처럼 입체적인 구조로 약간 정돈이 잘 된 두리안 껍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굳이 사슬날개가 없어도 팔뚝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인상이 들도록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깨도 가시갑옷을 두는 것 마냥 날카롭게 만들면 됩니다. 허벅지 비늘은 다른 것보다 라인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흔히 꿀벅지라고 하잖아요. 꿀벅지 같은 느낌이 강조되려면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허벅지 형태를 따라서 비늘 라인을 칼같이 내면 근육의 볼륨과 비늘의 흐름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리를 완성해보죠. 알슈베르도의 발은 카밀레온 같이 양쪽으로 갈라진 발을 가졌는데요. 참고 자료가 없다면 똑같은 형태의 발을 가진 셀레기오스만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까지 이어지게 빼곡히 비늘을 채워주면 다리는 끝입니다. 자, 이제 자질구레한 부분은 다 했으니 대망의 날개로 넘어가야죠. 먼저 사슬 같은 날개에 이렇게 돌기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상어 지느러미 같은 모양의 돌기를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단 기존에 유비클레이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도 써주면 좋습니다. 추가로 굴곡 같은 걸 더해서 디테일을 챙기는 것도 좋겠죠. 이걸 무려 4번만 반복하면 사슬 날개가 완성됩니다. 이제 머리만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속살을 다 채우도록 하죠. 사실 이 부분들은 크게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라 안쪽 부분은 비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비늘이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이왕 할 거라면 배열 신경 쓰면서 하면 더더욱 좋고요. 이제 머리를 만드는 것으로 모델링의 마지막을 장식해볼까요? 우선 주둥이가 짧은 형태의 두개골을 먼저 만들고 날카로운 이빨들을 가지런히 박아넣어서 기본 베이스를 만듭니다. 자, 이제 세세한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안쪽과 바깥쪽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안쪽만 봤을 땐 무슨 면도한 남자 마냥 숭둥한 편이고 바깥쪽에 투구 같은 비늘을 덮어야 비로소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요점은 안쪽보다 바깥쪽 묘사에 더 신경 쓰면서 만들면 적어도 만드는데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모델링 작업이 다 끝났군요.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 주문한 업그레이드용 부품이 도착해서 잠깐 고치고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부품 업그레이드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공급이 되는 전류가 부족하니까 먼저 배터리. 딱 봐도 얘가 엄청 무식하게 크죠. 실제로 용량은 얘가 2.5배 정도 더 많고 그리고 출력 전류도 얘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전류가 많으면은 그만큼 또 공급이 있어야죠. 여기 이제 원래 쓰는 충전 모듈이고요. 이거는 고속 충전 모듈이에요. 원래 그 고속 충전기에 얘를 꽂으면 이게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교체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정말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부품을 변경했을 때 결과는 어떻냐고요?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역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될 때 돈이랑 스펙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군요. 어쨌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브레드보드에서 부품들을 떼어내고 납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부품들은 바닥에 수주놓고 이제 빛나는 부분은 속성 에너지가 터져 나온 것처럼 날개 부분에 탈지면을 붙여서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4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효과까지 붙이니까 구색이 제법 갖춰졌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먼저 본체는 한번 도색 샤워를 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몸체는 밝은 은색빛이 나도록 도색하고 효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음영만 주는 식으로 끝냅니다. 어차피 LED 색상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작품이다 보니까 효과에 특별히 색을 입히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도색이 다 끝난 뒤에 날개 안쪽과 꼬리부터 턱까지 양모 펠트를 잘라서 복실복실한 털을 붙여줍니다. 이래서 아까 털이 올라가는 부분은 일부러 비워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괜히 비닐을 미리 붙여놓으면 시간 낭비에다가 보이는 실내도 별로거든요. 이제 털도 마찬가지로 은빛으로 도색해주면 본체에 더 이상 볼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본체가 있는 위치를 피해서 잘 깎아낸 아이소핑크를 붙이고 바닥은 평탄한 작업을 위해 클레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바위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미리 뽑은 걸 사용했습니다. 바닥 여기저기 잘 붙여놓고 이후에 모델링 페이스트로 딱딱한 돌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닥도 전부 도색 한번 해주고 집에 굴러다니는 재료 중에 펄 화이트 색깔 아크릴 물감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슈베르도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의 페어에는 이렇게 용유라는 하얀 물질이 바닥에 굴러다니는데요. 이 펄 화이트 색깔이 마침 용유랑 빛깔이 비슷해서 바닥에 여기저기 발라봤습니다. 도색이 끝나면 본체를 가져와 바닥이랑 합체시키고 전선 때문에 미처 만들지 못했던 부분도 똑같이 작업합니다. 그리고 배경 정리를 위해 옆면만 검은색 클레이로 한번 덮어주면 드디어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찍어주는 것으로 쇠인용 알슈베르도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스윙용 알슈베르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태 만든 것 중에서 꽤 좋은 퀄리티가 나와서 좋긴 하지만 만드는 내내 피말리게 하는 작품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엔지니어링만 아니어도 빨리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었으니 다행으로 여겨야겠죠. 아 깜빡했는데 세 번째로 추가한 모드를 얘기 안 했군요. 제가 설정한 게 1번이 일반 모드, 2번이 분노 모드, 그리고 이걸 10초마다 번갈아서 교체하는 게 3번 교차 모드. 나중에 전시를 할 때 대비해서 하나 더 추가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일일이 버튼을 누르는 거 귀찮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